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준비를 하던 도중 파혼을 하게 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나름 사람 잘 본다고 생각해서 그 남자와 결혼까지 결정한 건데 결국 가장 염려했던 부분 때문에 파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결혼을 생각했던 남친은 2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소개로 만났는데 성실하고 착한 모습이 참 좋았어요. 남친은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직업도 좋고 성격도 서글서글 좋았어요. 무엇보다 저를 위해주는 마음도 커서 남편감으론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했죠. 저는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남친 회사만큼 유명한 회사는 아니지만 연봉이나 복지도 괜찮고 규모도 좀 있는 회사입니다. 남친과 저는 연애 때도 결혼에 대해서 종종 얘기를 나눴었기 때문에 연애가 2년 정도 넘어가자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오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서로의 가정 환경이나 금전적인 부분도 오픈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남친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번화가에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는데요. 그 건물을 관리하고 세를 받으세요.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물주인 부모님 덕분에 살아오면서 크게 어려움은 안 겪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특별히 돈을 많이 쓰게 해주신다던가 하고 싶다는 거 다 하게 해주신다던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희 아빠는 누누이 이건 엄마랑 내 돈이고 너네는 너네가 알아서 살 길 찾아라라고 늘 말하셨고 대학 때도 등록금 말고는 용돈은 알아서 벌어서 쓰라고 하셨죠. 저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경제관념은 있는 편이었고 알뜰살뜰 저금하고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신중하게 오래 쓸 수 있는 물건만 샀습니다. 사치 않은 성격도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남친에게 부모님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부모님이 건물 관리하신다고 하면 건물주 딸이냐며 요즘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던데 완전 금수저냐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돈으로 투자해서 가지시게 된 건물이고 지금도 세입자분들 불편함 없도록 신경 쓰시고 건물 관리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도 제가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순간 순식간에 제가 부모 잘 만나서 편하게 먹고 사는 건물주 딸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모님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살아온 것은 너무 감사할 일이지만 제가 나름 열심히 해온 노력들도 함께 폄하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게다가 저보고 돈 많겠다고 돈 좀 빌려달라던가 제 돈을 자기들 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접했었고요. 전에 대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렇게 받은 소중한 아르바이트비는 제 용돈으로 쓰고요. 그런데 같이 일하면서 친해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알바비로 집 생활비를 써야 한다고 집 형편이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구나 했는데 그 친구는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레 짐작했나 봐요. 한 번은 부모님이 퇴근하는 저를 데리러 오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외제차를 타고 오셨고 엄마가 명품 가방을 들고 가게로 오신 걸 보고는 다음날 그 친구가 저한테 따지더군요. 너네 집 부자냐고요. 그래서 부자 아니고 그냥 먹고 살만한 정도라고 했습니다. 집요하게 아빠 뭐 하시냐고 물어봐서 저 사거리 쪽에 건물에서 세 받으신다고 했더니 건물주 딸인데 저보고 이런 일을 왜 하느냐며 가난 체험하는 거냐고 화를 내더군요. 제 모자란 용돈 벌려고 아르바이트 하는 건데 가난 체험이 어딨나요? 그런데 그 친구는 돈 많은 부잣집 딸이 이런 사회생활도 경험 삼아 해보고 싶었느냐 비아냥대면서 자기는 제가 같은 상황이라 생각해서 저를 믿고 본인 집안 형편도 다 얘기했는데 속으론 자기를 구질구질하다 생각했느냐고 화를 내더군요. 저 결코 그런 생각한 적 없고 오히려 친구지만 참 열심히 산다,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한테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아르바이트 가게에 이상한 소문을 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친하지도 않은 알바생까지 저한테 돈 많으니까 밥 좀 사라, 술 좀 사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대놓고 돈 좀 빌려달라고 전화도 했었고요. 제가 돈 없다고 거절하니까 화를 내면서 그럴 거면 부모 건물주라고 자랑은 왜 하느냐, 그러지 말고 힘든 사람 좀 도와주라고, 너네 부모님도 어차피 돈 날로 버는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그 일로 진짜 학을 떼고 알바를 그만두었습니다.
제 일도 아니고 부모님 하시는 일인데 저한테 뭐라도 하나 뜯어먹으려고 덤벼드는 그 거지근성이 너무 끔찍하더군요. 그 후 저는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말 안 해야겠다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건 남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장사하신다고만 대충 얘기했고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죠. 남친도 구태여 묻지 않았고요. 하지만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서로의 집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친도 유달리 자기 집 얘기를 잘 안 한다 생각했는데 남친 말로는 자기가 거의 집안의 가장이자 기둥이나 다름없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은 연금으로 생활하시고 아직 취업 못한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하고요. 자기가 버는 월급을 보태서 그 가족의 생활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도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남친은 5천만 원 정도를 모았고 저는 그 전에 할부 없이 차 산다고 돈을 좀 써서 3천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대신 남친이 차가 없다 보니 제 차는 결혼 후에 같이 쓰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끝내고 양가 부모님 상견례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인사와 간단한 담소를 나누었는데 좀 정적이 흘렀습니다. 부모님들도 서로 처음 뵙기도 하고 좀 어색해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남친네 부모님 쪽에서 말이 거의 없으셨어요. 표정도 어두우셨고요. 그러다가 식사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결혼 준비 얘기를 꺼내셨어요.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 예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혼집까지도요. 시댁에서는 아들 결혼한다고 하니 5천만 원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비슷하게 해줄 생각이다 하셨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서로 비슷하게 해가고 싶으니 굳이 우리 집에서 더 해준다는 말씀은 안 하셔도 된다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딸 결혼하는 건데 좀 더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서로 비슷하게 해와야 결혼 생활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럼 혼수는 반반 나눠서 내면 되겠느냐 물어보셨는데 남친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근데 자기가 들어보니 우리 아들은 5천 정도 모았고 새아는 3천 정도 모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 쪽에서 2천이나 더해가는 건데 혼수는 솔직히 새아네 집에서 해오는 게 맞지 않냐고요. 저는 순간 저렇게까지 따지고 나누시나 싶기도 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저는 차가 있고 결혼하면 같이 쓸 거다 보니 그것도 재산 목록으로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따질 것도 아니었고 또 어머님 입장에선 저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도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흔쾌히 알겠다고 그럼 우리가 혼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 예단은 생략하면 좋겠다고 하시면서요. 남친 부모님은 뭔가 떨떠름 하셨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아버지가 결혼식 비용은 반반 하는 걸로 하고 대신 축의금 들어오는 건 애들 신혼살림에 보태라고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어머님은 축의금 들어온 걸로 결혼식 비용 내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알겠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협의를 했고 저와 남친은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알아보다 보니 저희 돈으로 마땅한 위치의 집을 구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남친과 제가 다니는 직장 중간 동네에서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마음에 드는 전세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결혼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건데 너무 외지고 낙후된 곳은 싫었고 하지만 마음에 드는 곳을 하려고 하면 비용은 모자라고 고민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제 고민을 알아차리시고 집 파는 거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자식들 도와주려고 우리도 열심히 돈 버는 거라고 그 정도는 부담 갖지 말고 받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보니 명우도 그렇고 명훈의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장사한다고 생각하시던데 그냥 솔직하게 건물에서 세 받고 있다고 말하라 하셨습니다. 색안경 끼고 볼 만큼 대단한 부자도 아닌데 숨기는 게 더 이상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의 호의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남친에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결혼할 남친인데 괜히 속이고 있었던 것도 미안하기도 했죠. 제 딴에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서 말을 안 한 거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저희 부모님께 도움도 받자고요. 남친에게 부모님이 번화가 쪽에 있는 건물을 갖고 계시고 거기서 세를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 신혼집도 도와주실 수 있다고 했다 말했습니다. 남친은 근데 왜 자기한테는 장사하신다고 한 거냐라고 하며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남친은 그런 사람들은 열등감에다 거지근성까지 있는 사람들 아니냐며 자기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자기한텐 얘기했어도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친 말에 수긍을 했습니다. 남친 본인의 힘으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대기업 다니고 있고 스스로 능력도 있는 사람이니 굳이 저에게 자격지심 부릴 리도 없을 것 같았고요. 남친은 집 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다, 한시름 놓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이틀 후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바로 어머님이셨습니다. 남친한테는 말하지 말고 따로 한번 보자고 하셨죠.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약속 장소에 가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군요. 상견례 때는 표정이 별로 없으셔서 원래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다시 뵌 어머님은 엄청 웃는 얼굴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차 안 막혔느냐, 일은 다 끝내고 왔느냐 살갑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커피가 나왔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왜 부모님 장사하신다고 한 거냐고. 얘기 들어보니 번화가에 큰 건물 소유하고 거기서 세 받으신다던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큰 건물까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남친에게 얘기 듣고 거기 어디 있는 줄 가보셨다는데 그게 안 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거짓말했을까 하시길래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굳이 부모님 직업을 다르게 말했다 하니 좀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부모님께서 신혼집 도와주신다며? 아, 네. 저는 대답하면서도 남친이 벌써 얘기를 다 전했나 싶더라고요. 저랑 그 얘기한 지 이틀도 안 된 데다 구체적으로 어떤 집을 해주실지 정하고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릴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남친은 벌써 어머님에게 다 말씀드린 것 같았죠. 그런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감사하네.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니. 근데 내가 이렇게 보자고 한 건 상견례 때 우리 집에서도 5천만 원 도와준다고 한 거 말이야. 우리 집에서도 아들 장가 보내면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하긴 했는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그 돈 해주려면 우리 대출해야 돼. 명호한테 얘기 들었나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그렇게 여유가 없거든.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 새아내 집은 여유가 꽤나 있는 거네. 여유 정도가 아니지. 부모님이 그 목 좋은 자리에 그 큰 건물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집도 척척 해주신다고 하고 말이야. 저는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싶었는데 곧바로 본론도 얘기하시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준다고 한 5천만 원은 주기 힘들 것 같아. 너네 모아놓은 돈도 적고 하니까 우리도 부모된 입장으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무리해서라도 대출받아 주려고 한 건데 어차피 새아내 부모님이 신혼집도 해주시는 마당에 굳이 5천만 원 우리까지 줄 필요는 없잖아. 그치?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흔쾌히 보태주지. 근데 우리 집엔 그런 여유가 없어. 먹고 살래도 없어. 다 대출이고 빚인데 그것도 어느 세월에 갖고 앉아있겠어. 어머님의 말이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러시라고 마음대로 혼자 결정할 일도 아닌 것 같아서 남친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어머님은 잘 말씀드려보라고 가만 보니 우리 5천만 원까지는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시더군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명우가 대기업 다니잖아? 그래서 괜찮은 선자리도 쏠쏠하게 들어오거든. 근데 처음에 세아 조건 들었을 때 세아가 그렇게 탐탁지는 않았어. 회사도 잘 모르는데 다닌다 그러고 부모님은 작게 장사하신다 그러고 지들 좋으니까 결혼이야 허락했지. 근데 나는 솔직히 우리 명우가 너무 믿지는 장사가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 근데 세상에 명우 얘기 들어보니 명우가 아내감을 제대로 골랐네. 그렇게 든든한 처가 있으면 명우도 얼마나 좋아. 사회생활 하면서도 힘이 되지. 진작에 말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안 그러니 세아야? 어머님은 직설적으로 너네 집 돈 좀 있는 것 같아서 좋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네가 별로였는데 집에 돈 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든다 그거였죠.
그 말을 듣고 제가 좋아할 수도 없고 기분이 참 이상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적당히 대화를 좀 더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건물 운영하신다는 말 듣자마자 해주신다는 돈 없던 일로 하자고 하시고 남친도 든든한 처가댁 생긴다고 좋아하시고 너무 노골적인 그 모습에 기분이 좀 그렇더군요. 일단 남친에게 전화해서 왜 벌써 말씀드렸냐 하니까 남친이 그러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 세아 너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한 건 아니었거든. 그래서 나도 좀 그랬는데 그 얘기 해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너도 예비 시부모님께 예쁨 받아서 나쁠 것 없잖아. 그 말에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사실 어머님 만났고 상견례 때 해주신다던 5천만 원은 안 주신다 하더라 얘기를 했죠. 그런데 남친도 사실 그건 엄마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5천만 원 해준다 했지만 그거 진짜 대출 받아서 해주시려 한 거 맞다고. 솔직히 그거 받으면서까지 결혼하면 자기 마음이 편하겠느냐고요. 저희 부모님 하시는 일 얘기하기 전까진 당연히 그렇게 서로 하기로 했으면서 갑자기 저렇게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도 해결된 마당에 엄마 말대로 굳이 우리 집에서까지 5천만 원 받아가지 말자고 그러더군요. 어머님 말씀 무슨 말인지 저도 알겠고 빚까지 내시면서 도와주시는 거였다고 하니 저 역시도 불편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 하시는 일 알자마자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건 당연하다는 듯 나오는 그 태도가 기분 상하더라고요. 예전에 알바했을 때 저한테 집에 돈도 많은데 돈 빌려달라 너 부자 아니냐 했던 그 동료도 떠오르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남친이나 예비 시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나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부모님께도 말씀드렸고 저희 부모님도 명운의 부모님이 빚까지 내서 해주시는 거면 받아도 마음 불편할 거라고 그냥 남친이 모은 돈만 보태는 걸로 하라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뜻도 그렇다 보니 결국 어머님 말대로 남친 집에서 해준다는 5천만 원은 없던 일로 하게 되었죠. 그 일은 남친이 어머님께 전달했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뒤에 어머님이 또 전화가 오셨어요. 다시 한번 따로 볼 수 있겠느냐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볼 거면 남친하고 다 같이 보면 되는데 왜 자꾸 저만 따로 보자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어른이 보자고 하시는 거니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다시 어머님과 따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만나기 전까진 어머님 혹시 그 일로 저희 부모님께 고맙다고 얘기하시려나 생각도 했어요. 어쨌든 저희 집에서 신혼집에 혼수까지 해오는 거고 남친 부모님은 한 푼도 보태주시는 게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막상 어머님을 뵙고 나니 예상치도 못한 말에 벙찌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하시는 말이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5천만 원 해주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했더니 세아도 들었겠지만 우리가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거든. 그나마도 명우가 월급이라도 잘 갖고 와서 생활비 보태주니까 괜찮았는데 이제 명우가 세아랑 결혼을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싶은 거야. 뭐 명우는 결혼해도 예전처럼 생활비 주겠다고는 하는데 내가 보기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얼마 전에 세아네 부모님께서 하신다는 그 건물에 다시 가봤거든. 다시 봐도 거기 몫이 참 좋더라고. 근데 1층에 식당 하나가 곧 나간다며? 내가 그 식당도 가봤는데 손님도 꽤 있고 나랑 명우 아빠가 운영하기에 딱 좋은 것 같은 거야. 뭐 이미 기반 다져 있으니까 우리가 새로 할 건 없을 것 같더라고. 웃으면서 저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저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이해가 안 돼서 약간 멍하게 있다가 네? 하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미간을 찌푸리시면서 아휴 젊은 애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우리가 거기서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 싶다 이거지. 사돈어른 건물이니까 우리도 부담 없이 장사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잘 생각해봐. 우리가 결혼하고서도 명호한테 생활비 받아가며 살면 세아도 싫지? 온전한 남편 월급 다 받고 싶지 않아? 그럴 거면 우리가 자립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마침 아버님 건물에 딱 좋은 식당 자리가 있으니 우리가 거기를 맡아서 운영해보면 어떻겠냐 이거야.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 새 아버님이 좀 도와주시고 길게 보면 새아 너한테도 좋은 거다.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예 그 가게 자리도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게 저희 아빠 보고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그 식당이 장사가 잘 되는 편인데 사장님이 건강 악화로 급하게 내놓으시는 거거든요. 잘 되는 만큼 권리금도 꽤 비싼 편인데 한마디로 임대료며 권리금이며 아예 다 저희 아버지한테 해달라 이겁니다. 자기들은 몸만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게요. 솔직히 어머님 말씀 듣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황당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왜 당연하게 남친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되나요? 저는 잠깐 생각을 정리하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는 못하겠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전까진 웃으시면서 말하시다가 갑자기 표정 바뀌면서 정색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왜 그걸 부모님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저보고 혼자 결정하네요. 솔직히 그 정도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 되지 않으시냐 하면서 나도 이런 부탁하는 거 쉬운 거 아니다. 근데 그걸 부모님께 말씀도 안 드려보고 면전에다 싫다고 하는 건 무슨 예의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하고 둘이서는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남친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친은 퇴근하다가 급하게 제 전화 받고 이쪽으로 왔죠. 남친이 자리에 왔고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 남친이 뭔 얘긴지 다 아는 겁니다. 그 순간 이미 남친하고 어머님은 얘기가 된 거구나 싶더라고요. 배신감 들고 정이 확 떨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들끼리 거기 가게를 하면 어떻겠느니 북치고 장구치고 다 정해놓으신 거였죠. 남친까지 다 같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해달라 통보하시는데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남친한테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게다가 남친은 한술 더 떠서 엄마 말도 완전 틀린 건 아니라면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저를 설득하려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자기가 받는 월급 반 이상을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건 저도 싫지 않겠냐면서요. 저는 남친이 뭐라고 하든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아닌 건 아니라고 굳이 우리 부모님께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도 막 기분 나빠하시고 남친도 저보고 따지더군요. 근데 왜 이렇게 예의 없이 구냐면서요. 어른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말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하면 되지 왜 엄마 무안하시게 대놓고 거절을 하느냐면서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남친 얼굴을 보는데 뭔가 여태까지 몰랐던 남친의 진짜 얼굴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알바했을 때 그 일 때문에 아빠가 무슨 일 하시는지 주변에 얘기 안 한다고 했을 때 자기는 그런 거지근성 가진 사람들하고 다르다며 섭섭해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보니 그 누구보다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쳐서 저한테 뭐라도 더 빼먹을 게 없나 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하고 같이요. 아니 그 집 식구들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저는 알겠다고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릴 거고 우리 부모님이 내리시는 결정에는 별다른 말 안 할 수 있느냐 했습니다. 남친은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는 파혼을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도 너무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딸 시집 가는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집하고 혼수해준다 하신 거고 그 집에서도 해준다는 돈 안 준다고 했을 때도 이해했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염치 없고 뻔뻔한 것 같다고 그런 시댁자리로 결혼해도 괜찮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파혼 생각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랬죠. 저희 부모님은 남친 좋게 봤는데 그걸 동조하고 있었다 하니 실망이라고 제가 결정할 일이지만 부모님은 제가 결혼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님과 남친의 행동을 아무리 곱씹어봐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무슨 일 하시는지 알게 된 후부터는 어머님이나 남친이나 저희 집을 그냥 돈으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집이고 결혼식장이고 알아는 봤지만 정확하게 계약까지 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계약으로 묶여있는 게 없다 보니 관계만 정리하면 끝날 일이더라고요.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약속까지 한 건데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 정도 다 떨어지고 남친 얼굴도 보기 싫어지는 겁니다. 저는 남친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남친에게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 전했다 했습니다. 남친은 들뜬 목소리로 뭐라고 하셨냐고 그러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저와 저희 부모님을 호구로 본 건지 저는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리신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지? 오,
우리 부모님이 너랑 결혼하지 말고 그냥 헤어지는 게 좋겠다 하시네? 제 말에 남친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어? 집 해주고 혼수도 다 해주기로 했는데 이제는 가게까지 해달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부모님 말씀에 나도 동의해.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돈 싸들고 너랑 결혼을 해야겠어? 나 그냥 이 결혼 안 할래. 잠깐만, 이러는 법이 어딨어? 파혼하자고? 그걸 그렇게 혼자 결정하면 안 되지. 왜 안 돼? 너는 너네 부모님이랑 우리 아빠 가게에서 장사할 것까지 다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아니, 그건... 그리고 가만 생각해봤는데 어머님이 네가 그 집의 기둥이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런 말 알지? 남의 집 기둥 뽑아가는 거 아니래. 그럼 평생 원망만 듣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안 뽑으려고. 너는 부모님한테 생활비 잘 챙겨드리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나하고는 끝내는 게 맞는 것 같고. 솔직히 나까지 너네 집 기둥 노릇 하고 싶진 않거든. 우리 이쯤에서 끝내자. 남친은 저보고 일방적으로 파혼하는 게 어딨냐면서 자꾸 여기로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끝내는 마당에 굳이 볼 필요 없다고 했지만 남친은 집 근처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결국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한 번은 얘기를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서요. 남친은 가게 안 해줘도 된다고, 부모님도 나한테 더 이상 손 벌리기 싫어서 해본 소리시라고,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쩌느냐 하더라고요. 너한테는 손 벌리기 싫어하시면서 우리 집에는 왜 당연하게 손 벌리려고 하시느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요. 남친은 가게 안 해줘도 된다고 다시 얘기하더군요. 저는 가게가 문제가 아니라고, 네 태도에 정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알바할 때 있었던 일 분명히 얘기해줬고 나는 그런 사람들 딱 질색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지금 네가 나한테 하는 걸 봐라. 너네 부모님 돈은 한 푼이라도 아쉽고 우리 부모님 돈은 마음껏 꺼내 써도 된다 생각하냐. 돌이키기에는 내가 너무 실망이 크다. 그리고 감당할 자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계약으로 엮여있는 것도 없으니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자고, 이혼도 하는 마당에 파혼이 그렇게 큰일이겠느냐 그랬죠. 저도 화가 나서 파혼하기로 했지만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남친 얼굴을 보고 흔들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어영부영 결혼을 계속 진행할 순 없었어요. 만약 결혼하게 되면 그때는 더 당당하게 저희 부모님에게 이것저것 요구하실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남친에게 헤어짐을 통보했습니다. 제가 아쉬운 상황이라서 예비시댁에 설설 기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왜 호구짓 자처하면서 결혼하겠나요? 그 일 이후 어머님이 전화가 오셔서 집에 돈 좀 있다고 싸가지가 없다느니 너 같은 며느리 우리 집에서 먼저 사양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 집 며느리 될 생각 전혀 없으니 걱정 마시라고, 피차 안 맞는 것 같으니 각자 갈 길 가면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렇게 파혼을 하고 저는 다시 전과 같은 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2년 만난 남친과 헤어진 거다 보니 가슴 아프기도 하고 허전할 때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번엔 누군가를 만날 땐 그냥 제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만나려 합니다. 굳이 감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이 진짜 나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돈을 좋아하는 건지 대놓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번에 뭔가 아니다 싶을 때 끌려다니지 말고 끊어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당장은 남자 생각이 전혀 없긴 하지만 어딘가에 제 진정한 인연이 있을 거라 생각하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